자, 네. 올타임 이 뭐 탑 3, 탑 10, 베스트 11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렇죠. BBC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이런 어떤 올타임 탑10 이런 뭐 어떤 순위들이 나올 때마다 예. 아, 이 선수가 그래도 당연히 들만하지라는 반응들은 보통 10명 정도 꼽으면 거의 다 이름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순위가 좀 변동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 선수 자체가 크게 변화하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그렇죠. 이 10명 안에 드는 선수들은 우리가 아는 이름 그대로지 않을까 싶은데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좀 궁금하긴 합니다. 과연 BBC 선정 결과에서는 좀 의외의 결과가 있을지 네. 또 안에서 순위가 좀 어떻게 매겨질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올타임 탑10 내지 한 20 정도까지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 2명은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선수들의 순위는 어떤가? 뭐 다 아시겠지만 메시, 호날두가 탑10 안에 대부분 다 들어가요. 네. 예, 그래서 이 순위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볼까요? 10위부터 보겠습니다. 알프레도 디스테파노. 디스테파노는 그때 이제 찬우 형의 저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의 어떤 황금기를 이끌었죠. 음. 지금의 레알 마드리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쵸. 이 매직 마자르의 헝가리는 아니죠. 그때가 이제 네. 그때 같이 네. 있었지. 갑자기 내 이때만 하면 매직 마자르가 생각이 나. 그 푸스카스 저는 그거 많이 했었어요. 손흥민이랑 푸스카스랑 윙으로 같이 쓰는 분들이 ELCC 때 많더라고요. 그래 피온에서. 네, 그거 이제 푸스카스 투톱이라 투윙이라 이렇게 아하. 많이 하고 했었는데. 예. 어쨌든 아무튼, 네. 예. 디스테파노는 역시나 이 비기어 5번 황금기를 이끌었던 레알 미쳤죠. 마드리드의 50년대 전성기를 같이 함께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야기하면 저 때는 챔피언스리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유러피언컵이었죠. 네, 유러피언컵이었죠. 네.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가 유럽을 호령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는데 그 대표팀 경력이 애매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찬우 형님의 말씀도 그렇지. 정말 클럽팀의 커리어는 높게 평가만 하지만 대표팀 커리어 때문에 약간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조금 있다. 밀려오는 느낌? 네. 네, 뒤로 밀리는 느낌 이런 거 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네, 저는 이거 BBC 선정한 걸 그대로 가져갑니다. 네, 9위 보겠습니다. 포스카스.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포스카스 생각을 하다 아까 마자리 얘기를 한 건데 네. 우리가 유로에서 봤던 그 푸스카스 아레나의 그 푸스카스, 푸스카스 상의 그 푸스카스, 그렇죠. 조스카스상은 조원이. 네. 예. 해마다 치열합니다. 조스카스상 경쟁도. 어쨌든. 네. 그래서 이 푸스카스 기록의 가장 특이할 점은 역시나 대표팀 기록이죠. 그쵸. 네, 89경기 87골. 미친 거죠 이거. 네, 이거야말로 진짜 매직 마자르 시절 그렇지. 헝가리를 이끌었던 푸스카스의 존재감을 좀 알게 되는 것 같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왼발의 역량을 네. 역시나 높게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뭐 여기서 이 선수들의 어떤 그 라이브를 본 분들은 없어요. 그럼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드립 삼아서 저 1800년대 생이라고 할 때 푸스카스 뛰던 때가 좀 그립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곤 하는데 네. 사실 라이브로 볼 수 없죠. 푸스카스까지 보겠습니다. 자, 8위 지단입니다. 지단. 네. 저는 이제 지단의 현역 시절을 봤는데 저도 생각해 보면 보르도 때의 모습은 못 봤고요. 유벤투스도 사실 막 되게 생생하게 그런 거는 보지 못했고 레알 마드리드 시절부터 봤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보르도 시절 이전에 이제 SM 캉 시절이 있었죠. 깡. 네, 깡. 근데 지단 옛날 사진 보면은 그래도 그때가 제법 머리가 있었던 시절이었고 맞아. 이후에는 좀 그 시기를 다시 돌아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98 월드컵 때 이제 결승전에서 2골 넣었을 때만 하더라도 머리가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단이 어쨌든 이 8위 안에 10위 안에 들게 된 이유는 역시나 챔피언스리그 뭐 월드컵 우승 일단 다 골고루 지금 보면 그렇지. 스탯이 골고루 쌓여 있어요. 그럼요. 하나의 부족함도 없이 정말 골고루 스탯을 다 쌓았다는 점. 이제 그 한 번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없고 그리고 네. 레알 마드리드에서 지단을 영입하자마자 그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레버쿠젠을 깨면서 이겼거든요. 그게 0102 시즌이었죠. 그렇죠. 0102 시즌 저 유니폼 제가 이제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뭐 실착은 아닙니다만 네. 의미 있는 유니폼이었고 생각해 보면 이 90년대 말 2000년대를 이 관통하는 스타 하면 두 명이 전 떠올라요. 호돈신 네. 그리고 지네딘 지단이었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 이 탑10 안에 호돈신이 이거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몰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왜냐면 호돈신은 사람들마다 평가가 좀 엇갈리는 선수긴 해요. 맞아요. 대단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만 긴 커리어를 가져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갈리죠. 높게 본다면 정말 그 발롱도르 드림팀에 선정된 것처럼 엄청 맞아. 높게 보는 케이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생각보다 더 아래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법 계시죠. 그래서 저는 지단과 호돈신에 대한 평가가 오고 왔을 때 나는 그 두 선수의 평가는 이거 서로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네.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98 월드컵의 어떤 그 결승전에서의 임팩트. 물론 2002 월드컵 때 호돈신이 결승전에서 득점을 하면서 또 브라질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만 맞대결 상황에서 그죠. 그때 상황에서 지단이 이겼던 것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위대함에 있어서는 또 지단이 앞서는 부분도 있다. 네. 네, 그렇게 봅니다. 그 지단은 꾸준했으니까 그럼요. 정말 꾸준하게 최정상 미드필더로서의 그치. 위치를 지켜냈던 선수였죠. 7위 보겠습니다. 베켄바워. 베켄바워는 선수로서 그리고 감독으로서 모든 커리어를 끝장낸 사람입니다. 네, 저는 이분의 커리어 때문인지 이 이상의 순위여도 이상하진 않아요. 이상하지 않죠. 인물이라고 전혀. 생각해요. 네. 예. 사실 저도 이 아이씨의 어떤 그 활약을 라이브로 다 본 사람은 아니고 전혀. 그래도 수비수지만 미드필드 공격까지 전천후로 그렇지. 다 잘할 수 있는 예. 선수라고 흔히 일컫게 되죠. 어렸을 때 이제 막 축구를 봤을 때 아니 도대체 베켄바워 하는 게 얼마나 베켄바워가 대단하길래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또 영상도 지금처럼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아니었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막 스페셜로 보고 그랬었는데 뭐 흔히 얘기하는 수비 아까 형철이 얘기했던 미드필더까지 모든 이 필드 전체적인 그 영향력을 크게 가져가는 사람이다. 네, 예. 서독의 축구를 이끌었고 그렇지. 한창 이 네덜란드의 토탈 풋볼이 이렇게 중흥할 때 같이 맞설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축구의 하나를 이제 베켄바워가 있었기 때문에 서독은 구현할 수 있었다.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네. 이 선수의 상징성이 저는 유독 크게 남는 선수라고 저는 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선수 호돈입니다. 호돈신이 더 높이 있네. 네. 지단이랑 저는 궁금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호돈의 활약에 감명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역시 높게 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죠. 그리고 이 근처 때 축구를 봤던 사람들은 아마 그러니까 약간 의아할 정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호돈신의 라이브 무대를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커리어만 놓고 봤을 때 그다음에 어떤 임팩트의 이 꾸준함을 봤을 때는 되게 오랫동안 전성기를 가져갔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인테르와 바르셀로나에서의 그 어떤 그 충격적인 그 그쵸. 퍼포먼스 단기 임팩트. 네, 흔히 그걸 얘기하는. 보면 이제 이거를 봤던 우리 주변의 사람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영종 찬우 형이잖아. 네. 다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좀 충격 그 자체였다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순위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네, 아까 보았던 베켄바우어나 네. 지단보다 호돈이 좀 높은 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도 좀 들지 않나요? 나는 탑10 안에 들어가는 건 오케이. 네. 그럴 수 있는데 베켄바우나 지단이 좀 더 높아도 나는 아니 오히려 그게 나는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만 호돈신의 그 임팩트는 선수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에 또 여러 기관들에서 어떤 이 올타임 넘버원 아니면 올타임 탑10을 정할 때 언제나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 아니,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이상하진 않다. 그럼요. 임팩트가 워낙 훌륭해서라고 그치? 생각이 들어요. 응. 근데 딱 하나 결국 이 호돈의 기록에 다른 선수들이 있었던 유럽회원컵이나 그렇지. 챔피언스리그가 비교 없는 기록이 거. 없고 그리고 그 대회에서의 득점력이 유독 아쉬웠던 점 때문에 그렇지.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비교적 봅니다. 임팩트의 어떤 그 꾸준함이 좀 덜했던 거. 그렇죠. 내가 생각나는 경기는 뭐 호돈신 하면 월드컵도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또 챔피언스리그 맨유를 상대로 3샷 3킬 뭐 이런 것도 생각이 완전 나고 오케이 경기. 저는 인테르랑 바르셀로나 때 어떤 모습은 크게 기억이 나이상 좀 많이 안 네. 나는데 찬웅 영주형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다음에 주원이 형도 이 넘버 9 하면 나는 아직도 여전히 호나우드다. 어제 우리가 선수들 베스트 11 다뤘을 때 대부분의 공격수들 오히려 호돈을 또 원톱에 들어가죠. 많이 두었죠. 아마 공격수를 꿈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래. 롤모델로 삼게 되는 네. 것 같아요. 이 세대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다음 선수 보겠습니다. 요한 크루이프입니다. 요한 크루이프는 역시 축구 선수로서 그리고 감독으로서 그리고 축구 역사의 어떤 그 전술가로서도 네. 여러 가지 축구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 사람이라고 평가되죠. 저는 딱 한 문구가 생각이 나요. 그 전술 서적을 보면은 리누스 미엘스의 말도 안 되는 토탈 풋볼. 예.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생각이다. 왜냐면 공격할 때 숫자 많이 두고 그렇지. 수비할 때 숫자 많이 두는 거 누구나 다 노골적으로 누구나 생각은 해볼 수 있다. 근데 그게 이상을 현실로 옮기는 게 그렇지. 불가능에 가깝다는 네. 거죠. 근데 리누스 미엘스의 토탈 풋볼이 실제로 전술상 구현될 수 있었던 건 요한 크루이프라는 맞아. 천재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결과로까지 과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서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어떤 그러니까 축구를 전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론적으로 이렇게 펼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요한 크루이프가 추구했던 축구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그 크루이프이즘 네. 이런 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많이 끼치죠. 뭐 아리고사키와 크루이프가 또 펼치는 여러 가지 축구들의 다른 어떤 해석 이런 것들이 현대 축구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의 어떤 그 축구사적인 임팩트로 본다면 저는 뭐
요거보다 몇 칸 올려서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죠. 네. 선수 커리어를 아쉬운 거는 월드컵 우승을 직전에 놓쳤다는 그치. 건데 아까 얘기했던 베켄바우어의 서독이 있었기 때문에 예. 가로막혔다는 되게 아쉬운 스토리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챔스 우승 3회, 정확히 유로피언컵이지만 이 대회 우승 3회에 발롱도르 리그 우승 대표팀 기록까지 밸런스 있게 커리어를 쌓았다는 네.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약스의 이 홈구장 요한 크라이프 아레나를 바꾼 것만 해도 네. 그렇습니다. 대단한 천재죠. 4위 보겠습니다. 마라도나입니다. 마라도나가 4위네. 그러면 1, 2, 3은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안 나온 선수가 누가 있습니까? 펠레 안 나왔죠? 메시 안 나왔죠? 호날두 호날두 안 안 나왔죠. 나왔습니다. 네. 마라도나를 근데 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라도나 펠맘의 얘기 많이 했었잖아. 펠마. 그쵸. 너무 높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어요. 사실 몇몇 인물은 몇몇 분들은 그 얘기도 많이 하세요. 약물에 대한 얘기 스캔들. 많아.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지적을 많이 해요. 과연 이걸 얼마나 씻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가리고 볼 수 있을까? 사실 약물 스캔들은 다른 종목의 스포츠에서는 되게 평가가 뚝 떨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언뜻 생각났을 때 MLB의 어떤 그 대약물 시대 파동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커리어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엄청나게 깎아서 뭐 그렇죠. 평가를 하고 뭐 당장 뭐 좀 심각한 어떤 스캔들이었죠. 암스트롱 그 사이클 네. 완전히 그냥 커리어 자체를 부정당하잖아. 근데 나는 비교적 축구가 약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덜하는 감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인지 이 마라도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긴 합니다. 약물 때문에 좀 낮게 봐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선수가 보여준 말도 안 되는 커리어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에서 볼만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월드컵 우승과 함께 마라도나를 빛내는 어떤 커리어는 사실 나폴리에 있다고 봐요. 저도요. 나폴리라는 클럽의 우승을 이끌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분은 그냥 나폴리의 심장이죠, 진짜. 그렇죠. 나폴리라는 구단을 지금의 위치에 특별한 위치에 있게 한 그렇습니다. 장본인이고 예. 이른바 아래에서부터 캐리를 한 하나의 사리를 그렇지. 만들었기 때문에 예. 마라도나의 커리어는 절대 쉽게 재현될 수 없는 커리어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예, 그래서 마라도나를 높게 보는 것도 이해는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근데 3위 안에 들진 않았습니다. 그래. 3위는 약간 그려지죠. 보죠. 호날두. 호날두는 이렇게 보는 거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보고요. 메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럼요. 호날두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챔피언스리그에서 그 정말 전인미답의 경지를 지금 써가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이 커리어가 얼마나 더 챔피언스리그에서 또 이어져서 플러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몇몇 개 타이틀은 호날두라는 이름이 들어간 어떤 그 수상 내역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 충분히 이름 가능하죠. 자체가 상 이름이. 예. 그 정도로 호날두가 챔스에서 썼던 기록은 대단하고 그렇죠. 대표팀에서도 최다 득점자 기록의 타이. 이거는 그렇지. 사실상 이제 단독으로 올라설 거기 때문에. 알리다의 기록을 깰 거고 그렇죠. 우리가 자주 얘기했지만 아시아 대륙에서의 어떤 득점과 유럽 대륙에서의 득점의 난이도를 본다면 사실 유럽 대륙에서의 난이도가 더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호날두는 후대에 은퇴하고 나서도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여지가 매우 크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활약들이 충분히 이 선수를 3위 위치에 올려놓게 네. 한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2위 보겠습니다. 메시. 메시. 예. 뭐 이 쳐다보는 어떤 여러 가지 시선과 기관에 따라서 메시를 1위로 놓는 것도 있어요. 아유,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메시를 또 3위로 놓는 경우, 펠마메로 여전히 놓는 네,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있는데 메시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후에 시간이 쭉 지나가면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네. 있는 선수다. 메시도 은퇴 후 더 높은 네,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해요. 아마 우리가 라이벌로 평가받는 이제 메시, 호날두 다 그런 여지가 좀 있는데 특히 메시의 경우는 챔스, 리그 그리고 한 시대를 너무 길게 풍미한 입장에서 앞으로 후대에 메시라는 선수가 어떻게 전해지겠어요? 그렇죠. 말을 해도 뭐 부족하지 않을 정도죠. 그리고 이제 모자라게 보였던 저 국가대표 메이저 타이틀 그렇죠. 코파 아메리카 저 키스하는 저 사진이 아마 메시한테도 굉장히 인상 깊을 것이고 네.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습니다만 스칼로니와 메시가 중심으로 해서 이번 코파 아메리카를 땄잖아요. 이제 남은 건 월드컵입니다. 그렇죠. 가능성 여부와 별개로 월드컵에서 만약에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한다. 그러면 1위로 올라갈 수 있죠. 전 1위로 올라간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 결국 1위가 아마 뭐 안 봐도 1위는 뭐 펠레잖아요. 축구 사실. 그 자체인 펠레 아니에요? 네. 근데 예. 결국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게 월드컵의 유무 때문인데 그렇지. 메시가 월드컵을 딴다면 당연히 1위로 올라가고 곧 있으면 이 발롱도르 제가 아마도 보기엔 7이 될 겁니다. 사실상 7인 것 같아요. 예. 좀 설레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고 이미 이 자체만으로도 메시는 숫자가 말해주는 기록이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로도 대단하고 훗날엔 더 높은 평가를 당연히 받게 될 것입니다. 예. 후대에 엄청난 천재가 될 것이고 1위는 역시 월드컵의 보탬이 크죠. 펠레입니다. 펠레 월드컵 3위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고요. 저는 이 사람은 약간 펠레 아저씨가 나랑 생일이 같네.
10월 23일. 그렇구나. 그게 있다고 봐요. 이 사람이 활약했을 때 기록은 지금 있는 기록이 아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 그렇죠. 비공식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네. 이 사람은 나는 어떤 축구 선수라기보다는 그 명예회장으로 추대한 다음에 빼고 생각해도 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축구 진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축구 그 자체. 축구 네, 이퀄이라고 사실 봐도 되지 이분이죠. 않나. 네. 지금 현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보게 하고 월드컵의 위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막 어떤 전술 이런 거라기보다 축구 그 자체를 상징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렇죠. 축구를 전 대륙적으로 전파를 그렇죠. 시킨 아이콘이자 인물이기 때문에 예. 확실히 월드컵 3회 저거는 진짜 예, 그리고 커리어가 어떻든 펠레 자리가 역시 꺾이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메시가 월드컵을 한 번 더 우승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래도 예, 펠레는 1위 자리가 절대 공고할 것 1위를 내어줄 수 없는 자리다라고 네. 평가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같다.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위부터 1위까지 살펴 보게 됐고요. 예, 뭐 이런 거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10명이 잘 안 바뀌어요. 그쵸. 이 안에서 왔다 거의야. 갔다 하는 예. 거야. 이거보다 조금 늘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선수들이 또 몇 있어요. 뭐 말디니가 들어온다거나 그 선수들이 들어와요. 그렇죠. 예. 뭐 그다음에 골키퍼로 따진다면 뭐 디노조프 같은 선수들이 네. 또 들어올 거고. 그래서 20명 하면 아마 그 안에서 순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또 우리 머리 안에 있는 선수들이 들어온다. 예. 근데 이런 매체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항상 우리한테도 좋은 참고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저도 뭐 지속적으로 책을 통해서 옛날 축구를 배우고 그치. 공부하는 입장이지만 네.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이들은 이렇게 보는구나 라고 이런 기준을 내가 또 익히면 되겠구나라고 좀 배워가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그냥 BBC는 이렇게 보는구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